안녕하십니까. 동북고 1학년 통합사회 A 온라인 강의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는 A, B, C 세 과목으로 다시 나뉘고요. 통합사회 A는 강방식, 김지선, 김원지 선생님이 같이 가르칩니다. 이번 강의는 강방식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입학 축하드려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통합사회 A는 통합사회 교과서가 총 9개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8단원, 세계화와 평화는 1학기 때 수업하고요. 다음 이제 9단원. 9단원은 이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인데 이건 2학기 때 강의합니다. 자, 그럼 오늘 8단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 교과서는 228, 229, 231쪽 합니다. 동북고는 미래인 교과서를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의 수업 목표.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한다. 이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우냐면 들어갑니다. 범주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범주화하는 능력은 짧게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실 때요,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이 능력을 키우시면 면접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북고 그 노하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다음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나 이제 직장 생활 혹은 새로운 생활을 할 때, 사람들 만날 때,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이 이쪽에 이 능력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됩니다. 잘 기르시길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오늘 수업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사고력을 배울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사고력의 쌍두마차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의 목표를 찾아봤고요. 총 오늘은 수업 3개를 합니다. 일상 속의 세계화의 모습, 다음 두 번째는 세계화의 모습을 범주화하는 것,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화와 지역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화의 모습을 일상 속에서 보는 것. 자, 여기에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은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죠. 자, 대한민국 음식을 먹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데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참고로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먹었었던 삼겹살은 100% 제주도 흑돼지였습니다. 국산이었죠.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도산만 먹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먹는데 식당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음식인데 거기에 들어간 고춧가루는 중국산도 꽤 많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세계인의 도움을 받는 거 한번 생각해서 여기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겠죠. 식당에 가면 이제 서빙을 보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쭉 갖다 주죠.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인 혹은 동남아시아 사람이 알바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추가로 작성해서 활동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화의 모습을 범주화하는 거예요. 범주화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카테고리입니다.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총 5가지 차원에서 범주화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파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이 만나서 만든 최고의 정치기구 유엔이 있고요. 다음 되게 정치적 파워력을 최근에 발휘하는 이 세계 국제기구가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파워력이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자, 이런 것들 몇 개 찾아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음 경제적 측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됐어요.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데가, 관리하는 데가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활동하는 애들이 다국적 기업이죠. 삼성,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이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입니다. 다음 이게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아주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누구는 이거 거의 경제 공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 엄마 아빠 안방에서 엄마 아빠 그 핸드폰 속에 증권사 앱이 깔려 있고 거기에서 애플, 구글 주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경제적 차원에서 세계화의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 사례를 찾아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 BTS 말할 필요 없죠. 봉준호 2019년 패러사이트 세계를 그냥 흔들어 놨었죠. 자, 이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죠. 자, 반대로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나라 게 아니죠. 뭐 영국의 이제 프로축구 좋아하시는 학생들 새벽까지 보다가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바로 세계화 현상입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자, 손흥민은 동북구 출신입니다. 자, 6개월 동안 다니다가 영국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 속의 사회, 문화, 스포츠의 모습들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환경적인 측면. 자,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높고 기후가 변화하죠.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협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세계화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뭐 미세먼지,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갈등을 맺고 협력도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찾아서 작성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인권적인 측면. 자, 이 세계화 되기 전에 각자 서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지역이나 마을에 같이 모여서 살고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문화는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면 반대편에서는 이건 우리의 순수한 문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중간에 이제 말랄라가 이제 유명한 이제 파키스탄 소녀 이름인데요. 이 말랄라가 노벨 평화상 최연소 받았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연설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입니다.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 지역의 특성이 당연히 사라지죠.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역은 폭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이게 미국에서 출발한 이제 햄버거 문화죠. 근데 이게 우리 서울에도 있고요, 도쿄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의 지역 음식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유럽 모든 분야에 미국에서 만든 영어가 다 깔린다는 거죠. 자, 반대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지역 특성이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산천어 축제. 산천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시작된 지역 축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CNN, BBC가 와서 취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와서 또 구경하는 거죠. 세계적인 축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우 카니발,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출발한 지역 축제인데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이미 되어버렸죠. 그래서 항상 이 리우 카니발이 나올 때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입니다. 참, 지리적 표시제. 이건 뭐냐면, 그 세계화 되면서 그 지리에,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다른 나라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팔리면서 예를 들어서 녹차를 좋아하는 한국에 영국 사람이 놀러 왔는데 보성에서 녹차 마셔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마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영국에 갔는데 보성 녹차 먹고 싶어요. 근데 마트에 갔더니 보성 녹차라고 이제 지리가 표시되어 있는 그 녹차를 보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사 먹죠. 근데 비싸지만 사 먹습니다. 이런 거죠. 장소 마케팅은 뭐냐면 그 해당 지역, 그 유명한 해당 지역이 세계화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이 유명해졌어요. 파리에 갔더니 이제 에펠탑에 있는 거죠. 에펠탑 구경하려고 다 파리에 가는 겁니다. 그 에펠탑 뽑아서 서울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서울에 오면은 이제 남산타워가 있어요. 남산타워를 구경하려면 무조건 서울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 속에서 지역이 많이 부각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제 괴테, 독일의 이제 작가인데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소설이나 시를 쓰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 보편적인 감성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괴테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가장
독일적인 그런 감성을 쓰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봉준호가 오스카상 수상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것은 봉준호 얘기가 아니고요. 마틴 스콜세지라는 그 영화 감독이 했었던 말입니다. 이것을 봉준호가 젊었을 때 영화 공부하면서 감동받아서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지역적인 것,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특성에 맞는 것을 한번 촬영을 해야겠다.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더니 되게 창의적이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일상적인 세계화의 모습, 두 번째 세계화의 모습을 5가지 차원으로 범주하고, 세 번째는 세계와 지역화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자, 한 문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상적인 것, 이번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것,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추가적으로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봉준호 개인한테 있었던 거고, 오히려 봉준호도 정말 우연찮게 이게 대박 터트린 거지, 진짜 영화를 만들려면 그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에 이제 호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 끝나고 활동지에 이제 학습지에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후 학습과 연계해서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과세특에. 당연히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지, 지금 활동지에 이제 쭉 작성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